그리고 여러분들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사업을 딱 보시면 이거 보세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 모양이 이런데 리모델링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위에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고 공원 아파트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보세요. 재건축하면은 이게 모양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잖아요. 입체적으로. 확실히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는 사업성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상품성을 보세요. 상품성을. 즉 뭐냐면 내가 가져갈 만한 아파트 단지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누가 봐도 이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면 갖고 싶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옛날처럼 땅 싸고 세도수 많이 주니까 뭡니까? 무조건 사성 좋은 데가 1번이야. 아니에요. 이제 상품성 좋은 데가 1번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일부 사람들이 뭐냐면 편협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면 참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왜냐면 복도에 있던 그 공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뭡니까? 아파트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전주면 이제 30% 증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실제로 리모델링 했던 세대수인데 이 보세요. 리모델링 하니까요 이렇게 길다랗게 복도식 같은 길다랗게 나와요. 맞죠? 근데 여기는 3베이인데도 재건축하면 이렇게 딱 아파트 구조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30평대도 그래요. 리모델링 하면은 이렇게 복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은 진짜 뭐냐면 리모델링 하니까 확실히 아파트 단위 세대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재건축이 정답이다. 현 정권에서는 리모델링을 많이 밀까요? 재건축을 많이 밀까요? 재건축 많이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리모델링이 왜 대두가 됐을까요? 리모델링을 밀어준 게 아니에요. 문정권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규제가 없는 리모델링을 갈아탄 거예요. 피하려고. 소나기 내리는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조에서 리모델링이 먹혔던 것이지 지금은 솔직히 안 됩니다. 또 용적률도 아까 말했잖아요. 300% 이상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굳이 리모델링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트렌드가 뭐냐면 리모델링이 재건축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가락 3위 맨션 있죠. 이 가락동에도 보면 송파한양 2차도 이번에 제가 일했던 곳인데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송파한양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A급지에 돈 많은 사람들의 큰 평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재건축이 불필요 있는 상인데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재건축을 하자고 나가니까 지금 재건축을 구역 지정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근 지역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락 3위 맨션도 조만간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주 나가려고 하고, 오금 현대부터 해서 방이동 대림 아파트. 근데 보세요. 지하철역이 4개를 끼고 있고 학교들이 많아요. 확실히 주거지로서는 학군을 낀 주거지로서는 송파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주 수요가 한 2개 단지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보기엔 매력이 있는 곳이고, 보세요. 여기서 딱 요것만 뭡니까? 상가 사람들이 얼마큼 요구를 많이 하고 알바끼처럼 했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이 구역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공유물 분할 소송했던 변호사님이 저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 이유 다 나가버리면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리고 현대건설한테 제일 부탁해가지고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자. 괜히 아파트는 현대건설인데 이 규모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한 세트처럼 같이 하자. 그리고 왜 가락 3위 쇼핑이 좋냐면 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있죠. 얘들이 상가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럼 소비된 상가는 어딜까요? 가락 3위 쇼핑이잖아요. 근데 낡은 집에 그 상가를 이용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도 빨리 좋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의서가 73% 나왔어요. 80% 나와야 되는데 이 7%가 누구냐면 몇 명이 3명, 4명이 뭉치기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도 동의서 내라. 조합장님 새로 뽑았지만 다시 조합장 새로 뽑자라고 지금 그게 협의점이 이제 가고 있어요. 조만간 내가 봤을 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 재건축에 대한 매력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파트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죠. 그러면 보유에 대한 부담이 좀 덜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상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지분이 많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총 아파트 조합원이 몇 명이냐면 78명인데 아파트 개수가 몇 개냐면 29개 짓기로 했어요.
맞죠? 그러면 집은 작은 사람들은 아파트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대신에 뭡니까? 뒤쪽에는 뭘 지을까요? 아파트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상가를 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 지어요. 그리고 여기는 코너 상가잖아요. 그래서 도로변 상가로 상권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비되는 상가, 도로변 앞에 있는 상가에 대한 두 가지 매력이 있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집은 작은 거 한 6, 7억 주고 사가지고 그냥 어딥니까? 아파트 상가를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 최대한 뭡니까?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층과 좋은 위치에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요거 좀 매력있네. 그야말로 이 송파 쪽에는 단지가 크잖아요. 하원고도 잘 되다 보니까 충분히 요거는 뭐냐면 아파트라는 매력도 있지만은 상가 매력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1층만 받아버리면 이 상가는 내가 평생 가져가도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조심하셔야 할 거. 똑같이 공유물 분할 소통을 했는데 가락프라자도 GS 건설을 하고 있는데 얘도 이주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상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상가는 상가 재건축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민들 만나 해보니까 설계를 그렸는데요. 이 상가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램프 내려가면 방 내려가자마자 양쪽에 주차하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폭이 너무 좁으니까 한쪽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프라자는 위치는 좋지만 상가 재건축으로서는 약간은 좀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락 3위 쪽 상가 말고는 관심 있게 안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어디냐면 송파 한양 1차 재건축 있죠. 여기는요 원래 옛날 아파트가 송파동 한양 아파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큰 편의점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재건축을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었는데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가고 하니까 여기도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상가 부분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송파 한양 1차 아파트는요 상가가 별도로 지번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였던 상가를 빼고 가는 거 있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하면 송파냥 아파트 있잖아요. 상가는 정말 장사도 잘 돼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1번이 가락 3액을 갖고 싶지만은 2번은 이게 송파냥 1차에 있는 상가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